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새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이 당선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척에 악랄한 또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인들은 확신의 지도자가 없음에 궁핍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의 지도자를 가짐으로 해서 소망의 새해를 기다릴 수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날씨와 전두환이다. 방송에서 이제 각하는 천기까지 조절하는 존재가 됐다. 만면의 미소를 띠고 계신 대통령 내분.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강토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백악관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게 상당히 단비랍니다. 근데 이상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는 곳마다 약간씩 비가 내린데 말이죠. LA에서도 뿐 아니라 미국의 단비도 몰고 왔다. 그래서 이제 LA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려서 아주 단비를 몰고 왔다. 이런 신문에도 평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워싱턴도 마찬가지거든요. 각하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가뭄이 해소되고 겨울 추위까지 녹아내렸다. 단비를 몰고 온 전두환 대통령을 추위하기 위해 미국의 보도진 80여 명과 국내 보도진 70여 명의 취재 경쟁이 2월 워싱턴 초겨울 비추위를 녹였다. 서울보다도 더 추운 겨울에 어느 날 오후에 찾아든 우리 대통령의 풍성한 웃음에 팔을 휘저으며 태극기를 흔드는 꼬마들은 그만 추위를 잊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계의 끝은 어디일까? 걱정 반 기대 반의 우려 속에 떠난 첫 해외 순방지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이제 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한때 세계를 멋있다. 호령했던 프랑스와 영국이 스스로 몸을 낮춰 박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인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유는 대한민국만이 아닌 진지하게 한다며. 세계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등 좀 긁어줘. 간지러 죽겠어 지금. 그가 움직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최고의 예우와 찬사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유다. 아, 대박이다 진짜. 땡땡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그 놀라운 서유럽 순방길의 발자취를 되밟아봤다.
생방송 애국 전선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힘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쇠고기 100세트 완판에 빛나는 애전 홈쇼핑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주산 감자 100세트를 한정 판매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판녀 정혜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해외에서 특별히 주문한 감자 10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0kg 한 상자에 단돈 10,000원. 완전 놀랐어요. 택배비까지 14,000원에 여러분의 안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또 100세트만 판매하나요? 네, 이번 상품은요, 특별히 바다 건너 마련한 럭셔리 스페셜 포테이토이기 때문에 추가 주문은 어렵습니다. 그럼 광우병 걱정은 없나요? 물론이죠. 순식물성 무농약 유기농 감자기 때문에 광우병 걱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와우. 우리 파니양한테 선물로 보내도 되나요? 그럼요. 튼튼한 10kg 박스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배송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10kg 넉넉한 양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과 나눠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064783-6145 064783-6145 매진 인박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오케이. 에로 감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햇살의 제국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 11일인데 왜 막대 과자 안 줘요? 막대 먹어가지고 그냥. 요즘 막대 과자. 이야, 자신감. 요즘 막대 과자에 방사능이 가득 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안 드렸어요. 그러면 농민의 날인데 왜 가래떡 안 줘요? 그거 미처 몰랐네요. 가래가 들어있어요, 떡에. 떡이 가래가 들어있어. 꽃게탕에 꽃 들어있고 게 들어있는데. 지방 가갖고. 막 던져. 지방 가갖고 마트에서 이거 피처 맥주를 샀어요. 맥주를 샀는데 거기서 그 맥주를, 피처 맥주를 2개를 사면은 일본 컵라면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걸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거 뭐야? 마데인 후쿠시마? 네, 뭔지 모르겠는데 일본 컵라면 하나씩 주더라고요. 방사능 듬뿍 담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일본산이라고. 우리 단원들이 전부 다 일본산 이거 이거 왜 손님들이 이거 안 좋아하지? 나는 굉장히 그 마트에서 일제인데. 그 아직 모르시나 봐요, 그분. 아이고 어떡하나. 지금도 새로 생긴 편의점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올리브땡, 무슨 이런 가게들 보면은 앞에 그 정문 앞에 그 매대에다가 할인 판매하는 과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게 거의 한 90% 정도가 일본산. 일본 글자 딱 나와 있는 과자들. 그래서 그게 지금 원래는 그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방사능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덤핑 들어오고 그렇죠, 네. 지금. 근데 그건 그래도 일본어로 돼 있는 과자니까 사람들이 좀 움찔하면서 일본 라면 이런 건 또 그냥 일본 이렇게 하면서 또 안 먹게 되는데 우리나라 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막대 과자 얘기하셨지만 이런 데서 내놓는 이제 유명한 뭐야? 진짜 저 표정 저속하다. 왜요? 네. 아무튼 그런 막대 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료를 원산지 그 재료를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또 있어서 실제로 일본 어디에서 후쿠시마에서 오는지 아닌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원산지 표기에 이제 국정원 표기되어 있고 그 지방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깜짝이야. 그래서 원산지 표기에 국정원이 표기된다는. 나도 지금 그렇게 들었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국적이에요. 근데 국정원 표시가 돼 있더라고. 아니 근데 그 막대 과자에 왜 어떤 원료가 일본에서 들어오죠? 그 초콜릿 그 파우더 있잖아요. 코코아 파우더. 이런 게 이제 가공을 할 때 그 이제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이런 적도 지방에서 와서 일본 쪽에서 가공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슈였어요. 근데 그게 좀 근거는 있는 거로. 네네. 환경단체에서 이제 제기한 문제야. 그러니까 제과업체 쪽에서 명쾌하게 그 해명을 못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막대 과자를 맨 처음에 그 막대 과자 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빼빼로데이. 그분이 그러잖아요. 대리인가 거기서부터 곧바로 즉석에서 이사가 됐대요. 대리에서 이사로. 네, 그분 다시 내려오시겠네. 그럴만 하겠어. 대박 아이디어. 그렇죠. 시장을 만들었지, 맞아. 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전에 대학원에 우리 지도 교수님도 야 나도 데이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대학원 세미나 때 듣고 일리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시절이면은 아장나는 날이에요. 왜 뭔데요? 그러니까 12월 12일을 오늘을 쿠데타 데이로 해서 오늘은 나한테 막 개기고 하극상해도 좋다. 그랬거든. 그래서 맥주 마시면서 재밌네요 교수님. 만우절보다는 확실하네. 쿠데타 데이 재밌다 진짜. 교수님 삭발하셔야겠네. 그래서 그 막대 과자와 이렇게 이자처럼 꼬부라진 뭐 사탕 과자를 합쳐서 1212 해서 이제 그것도 뭐 상품화를 할 수도 있고 1212데이는 예를 들면 자기가 평소에 감정 있던 선배한테 애따이 뭐 과자나 처먹어라 뭐 이런 날이 되는 거지. 일종의 그런 게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게 야자 타임 같은 거죠. 야자 타임 대표적으로. 1212데이는 문어 스케죠 스케. 문어 스케를 먹어야지. 나 순간 무슨 소리 듣는데. 난 지금 숙회를 먹는 문어 숙회. 그럼 12.6은 씨발리가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외산 양주를 소비해야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데이로 하긴 그러네. 네, 아무튼 뭐 정말 쓰잘데기 없는 땡땡데이. 오늘도 무슨 데이인지라.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가 딱 애국전선 3주년이 되는 데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11월 14일이 무비데이인가 그럴 거예요. 없는 달이었구만. 네. 그럼 우리 같이 영화 보나요? 아니요. 12월 14일은 우리 행동대장이랑 저랑 따로 여배우를 모시고 무비버스터를 녹음하는 날이라 그러네요. 무비데이가 맞아. 그렇군요. 우리 변태 가면 보기로 했어요. 그게 일본 영화라 좀 찜찜하긴 하지만 일단 매우 엽기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나는 호평 받고 있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팬티를 뒤집어 쓴 슈퍼히어로야. 변태 가면. 며칠 전에 제가 극단 단원들하고 지방 모임 가갖고 영화를 뭐를 보면은 좋을까라는 거를 우리 영님한테 물어봤는데 공범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셔서 그 중에서는 아주 잘 봤어요. 일단 손예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네. 누구 안 나오면 쉽잖아요. 막 뒷담화 까는데 이제 아예 존재감이 없어. 신경도 안 써. 나 없는지 몰랐어. 지금 있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써버리네. 어디서 얼어 죽든지. 야, 심하다 좀. 우리 원래 5명이었잖아. 네. 누가 독수리 오영재. 우리 애청자분들도 누가 빠졌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 참 이런 없는 존재감이라니 불쌍하네. 분발하세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챙겨야 되는데. 네, 아버님. 다음 주는 꼭 나오시길. 막장 집안이야. 왜 그러세요? 아무튼 오늘 지금 햇살의 제국편을 해볼 텐데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다른 이슈들이 줄줄이 터지는 바람에 약간 묻힐 뻔하기도 했지만 어쨌건 여왕님께서 프랑스 순방하시고 유럽을 쭉 도셨단 말이에요. 유럽 쪽은 아니고 서유럽 순방인데 3개국이에요. 방문 국가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프랑스, 영국, 벨기에인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와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의 브뤼셀에 EU 본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EU 본부의 의장과 또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어찌 보면은 이 3개국과 유럽 전체 대표
네. 회담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제목에 꼭 선샤인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게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번 이거 내가 읽으면 좀 그렇다. 요정이 팩트 브리핑. 이거 매체 빼고 요거 좀 읽어줘 봐봐. 앞에 매체랑 기자 이름 빼고. 네. 저 되게 웃지 마세요. 저 진짜 진지하게 읽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계의 끝은 어디일까? 걱정 반 기대 반의 우려 속에 떠난 첫 해외 순방지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이제 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한때 세계를 멋있다. 호령했던 프랑스와 영국이 스스로 몸을 낮춰 박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인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그는 대한민국만이 아닌 진지하게 한다며. 세계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등 좀 긁어줘. 간지러 죽겠어 지금. 그가 움직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최고의 예우와 찬사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유다. 대박이다 진짜. 땡땡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그 놀라운 서유럽 순방길의 발자취를 되밟아봤다. 라는 땡땡 매체의 모 기자, 강모 기자께서 간지러워 네. 진짜. 다음 달에 신문사 사장하시겠네. 네, 토쏠림주의. 그래서 아니 이런 이 문필의 귀인을 네. 왜 대변인으로 안 쓰는 거지? 딴 것보다도 저는 제가 아까 심호흡 한번 했잖아요. 이제 바로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 그러니까 옛날에 왜 뭐 킹 오브 킹 이런 영화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탄생을 네. 이 종교 영화니까 원래 예수님을 왕중왕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끝판왕인가요? 끝판왕? 근데 이거 뭐냐면 지금 The President of the World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 소름 돋을 때 하는 말이 닭살 돋는다 그러는구나. 네. 지금 알았어요 이제. 토쏠림주의라니까요. 진짜 대박이네요. 아니 나는 나름 감흥이 오는데. 뭐야? 뭐야? 갑자기 이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 표정들이.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 영국 하면 안개의 나라잖아요. 그 네. 런던 포그가 런던 유명하잖아요. 햇살을 몰고 다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햇살의 제국이라고 한 게. 아니 근데 햇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우리 폐하께서 5일날 영국 공식 환영식 때 네. 오전 내내 비가 왔던 거예요. 원래 런던은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그렇죠. 네. 또 서한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환영식 때 바로 비가 그친 거예요 그때. 햇살이 비쳤구나. 선샤인. 그것도 뭐냐면 그 마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황금 마차. 그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네네. 그 여왕의 부군하고 3명, 우리 폐하하고 3명이서 쫙 오는데 들어오니까 이제 햇살, 비가 싹 그치고. 네, 드라마틱하게. 햇살이 그냥 확 휘황찬란하게. 야, 그래서 이제 이런 농담을 하셨다는 거죠. It is rumored that I brought the sunshine. 제가 햇빛을 몰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남자 목소리랑 어떻게 해? 여자 목소리 해줘야지. 저는 그 폐하의 그 성별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무슨 소리야 이거? 어머 큰일 나요. 네. 아무튼 아주 엄청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뭐 햇빛을 몰고 왔다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그 거죠. 기자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6월에 그 중국 방문하셨잖아요. 그 베이징도 가고 시안도 가고 갔더니 그때도 보기와 드물게 중국 날씨에 유례가 없는 그 당시 날씨 유례 없게 날씨가 맑았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게. 네. 정말 폐하에 가시는 길은 진정으로 세계의 대통령이신가요? 아니 그게 자연까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는 인공 도시들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사회 공동체라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과 구조인 것이고 지금 우리 폐하께서는 정말 초자연적이다.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캡틴 플랜이신가? 지난 MB 정부 때도요. 그 곽동수 교수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날씨를 지배하는 것 같다. 왜냐면 주말에 집회하려고 그러면 비 오고 집회하려고 그러면 비 오고 날씨가 굉장히 MB 정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 대통령 직무를 인수인계할 때 날씨 조절 매뉴얼도 인수인계 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근데 이게 딱 맞는 게 뭐냐면 제갈공명인가? 해외에 나가시면 폐하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온화하실 수가 없어요. 피부에서 광채도 나세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의 때깔과 이 저쪽에서의 때깔이 틀려서 방송국에 물어봤어. 카메라가 다르냐? 카메라가 똑같은 거래. 근데 피부 윤택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기분이 팍 이렇게 빛이 나시는 거지. 그래서 비도 걷어내. 근데 이 폐하가 귀국하시면 기분이 언짢아지시거든요. 맞아요. 바로 추워지잖아. 이게 맞는 거야, 초자연이. 더군다나 그 영국 방문하셨을 때 그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핑크색, 분홍색 상하이를 입으셨어요. 깔맞춤을 하신 거죠, 여왕 폐하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폐하는 회색, 갈색 이런 약간 우중충한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햇살이 비치는 게 더 돋보이는 거죠. 이 더군다나 그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1박 2일 런닝맨. 네네. TV 프로 런닝맨에서 하면 뭐 무슨 쪽지 딱 받고 물량 마시면 뭘 지배하는 자. 뭐 시간을 날씨를 지배하는 자. 날씨를 지배하시는 폐하. 더군다나 그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게 햇살, 날씨.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하셨을 때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모네의 그림을 보신 거예요. 이 후기 인상파, 그 빛에 그 민감하게 반응했던 예술 작품을 감상하셨던 게 우연이 아닌 거죠. 빛의 마법사는 아까 저 기사를 강쌤이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강모라 그랬잖아 지금. 강모 기사. 설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까 그 기사? 그러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강쌤한테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박비어천가의 고전이다. 정석이다. 이렇게 불리는 일보가 있죠. 이거는 한 2부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머시기라는 매체에 피모 기자가 쓴. 궁금한데? 네. 앞에만 좀 읽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이 열린 5일 현지 시간. 아침부터 비를 퍼붓던 런던의 하늘은 환영식이 시작될 즈음부터 개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후 12시 10분 행사가 시작되자 잔뜩 찌푸린 하늘 뒤에 숨었던 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 박 대통령을 세운 왕실 마차가 버킹엄궁을 들어설 때는 햇빛이 쨍쨍 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처럼의 공식 환영식이 비 때문에 망쳐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으나 좋은 날씨 속에서 행사가 치러지자 크게 안도했다. 앞서 청와대 홍보수석 이날 오전 기자들이 우천시 행사계획 변경 여부를 묻자 예상컨대 대통령께서 버킹엄궁에 가시면 비가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또 농담한 바 있다. 이러한 예상이 아니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홍보수석도 그런 예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하 주변에 있다 보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그 기상청 이런 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슈퍼컴퓨터 없애는 거죠, 바로. 그냥 폐한테 물어봐.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들 이게 그냥 민초 다른 말로 우리 무지렁이라고 하는 것들은 폐하의 심기에 따라 이 일기가 바뀌면 그 일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오면 폐하한테 왜 비를 내리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기분이 우울하시구나. 우리가 침잠하게 조용히 지내다가 그냥 비 맞으면서 그냥 짠 나면 폐하 기분 좋으시다. 그러고 우리도 축제도 좀 하고.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이유가 있었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폐하 심기가 안 좋으신 거야. 밖에서 한참 이제 좋은 음식 드시고 오시다가 딱 들어와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백성들이 폐하가 외국에서 문화외교, 창조외교 막 하고 계시는데 막 시청에서 노숙을 하지를 않나, 삭발을 하지 않나, 천막을 치질 않나. 천한 것들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장외 집회에서 이정희 대표가 문제예요. 대통령한테 감히 씨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로 듣지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냥 폐하는 좀 이 주말에 쉬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의 이 국정 운영 구상 같은 거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종편 좋아하시니까 켜본 거야. 근데 그 뉴스가 나오는 거야. 그쵸. 오늘 아침에 그 뉴스가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내는 조용하다가 월요일 날 이제 특보, 속보 또 나오니까 폐하가 그걸 이틀 늦게 아신 거지. 뭐? 메이야? 나를 이렇게 불러? 그리고 영하의 날씨가 딱 찾아오는 거야. 이래 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국에서부터 소식을 살짝 듣다가 오시면서, 공항으로 오시면서 이제 완전히 전해드리신 거죠. 사태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심기가 극에 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날씨가 왔다가 막 난리가 나죠. 바람 불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 예전부터 임금님이나 존엄의 이름을 쓰지 않는 현상 있습니다. 이걸 피휘 현상, 금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선 시대 임금님은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 글자가 두 글자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임금들의 글자는 이름은 한 글자예요. 그리고 그 글자는 벽자라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한자, 잘 쓰지 않는 한자예요. 그리고 뭐 임금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그 글자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이름을 실제로 글에다 썼다가 삼족이 멸하거나 귀양 가거나 처벌받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폐하를 좀 너무 비하하는데. 왜요? 임금님에 비유하나? 그럼요. 황제? 유대교의 이 전승에 따르면 신의 이름은 인간이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슈퍼맨 이름 알아요? 슈퍼맨 이름? 슈퍼 아니에요? 클라크. 클라크. 그 극 중의 이름은 클라크잖아. 슈퍼맨으로 변하게 된 클라크 기자인데 그의 실제 이름은 칼엘이에요. 칼엘.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엘이 이 히브리어로 신이라는 뜻이 이 엘이 인간이 아니고 이제 초인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스노트에 나오죠. 엘. 예, 맞아요. 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로인 거잖아. 우리도 그런 권능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신의 할수. 브로트 더 선샤인. 중국이랑 영국은 해를 갖고 가시는데 왜 여긴 추위를 몰고 와? 거기는. 왜냐면 여기는 말을 안 듣잖아. 거긴 예우를 했는데 여긴 예우를 안 하니까. 거기서도 얼마나 다들 잘해주시는데요. 그럼, 왜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인데, 우리 정말 그 신적 존재이신 폐하한테. 네. 씨가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날씨가 이런 거는 오늘이 빼빼로 데이라서 그래요. 진짜? 막대가자 데이라서. 비 오는 거야? 어디 지금 남녀간에 그 막대사탕을 주고받고 인형을 일리 있다. 그렇죠. 우리 폐하는 솔로잖아요, 노처녀. 모태솔로신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바짝 약이 오르신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겠다. 외로워서. 그러면은 실제 날씨의 지배자? 그렇죠. 왜냐하면 퀸 오브 웨더? 런던에서는 수많은 왕자들이 계속 에스코트를 했어요. 거기는 의전이 아주 복잡해가지고 이 영국 왕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왕이 연세가 많잖아. 그렇죠. 그럼 뭐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위가 즉위가 되잖아. 계승이 되잖아. 왕위 계승 서열이 있어요. 1위 찰스 왕태자. 2위 그 윌리엄 왕자. 윌리엄 왕자. 그 윌리엄 왕자가 아마 요크 공작이죠. 예. 그리고 이제 3위, 4위 가면서 그 왕자들이 줄줄이 있는데 에드워드 왕자, 뭐 웨섹스 공 이름이 다 이상해. 웨섹스 백작이 뭐야. 그리고 심지어는 프랑스에 갔을 때는 총리를 만나는데 에로 총리야. 그래서 나는 유럽 사람들이 이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군요. 좋았지. 프랑스 총리가 우리 조직원이었어. 에로 조직원인데 이름을 에로라고 써. 그러니까 아로라고 썼다는 게 맞는 거야. 국정원의 주장이. 대놓고 에로 총리잖아. 프랑스는.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제가 봤던 것 중 얘기로 들었던 것 중 그런 게 있던데요. 무슨 영국 여왕하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데 잔을 영국 여왕이 더 우리 여왕 폐하보다 더 밑에 낮게 이렇게 부딪혀서 건배할 때 원래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이게 영국 여왕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나는 지는 해고 당신은 뜨는 해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렇죠. 낮게 쳤다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 언론에서 해석이 아니고 그거는 정설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회사에서 회식을 해봤어야 알지. 예를 들면 사장 뭐 이사 부장 쫙 있으면 자 사장이 우리 건배합시다 회식하는데 우리 여러분 회사를 발전을 위해서 뭐 건배 뭐 이렇게 하면은 네네. 사장님보다 위로 다음날 바로 조인트 까요. 그럼 당연하죠. 사장님보다 잔을 아래로 그건 주도의 기본 아닌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면 우리 여왕님은 주도를 아시고. 더군다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도 주도를 아시는 게 뭐냐면 왜냐면 왕실은 귀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도 이게 서열이 있단 말이야. 그 서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러한 서열이라든가 계급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보다 존귀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밑으로 가는 거죠. 네. 참, 이건 뭐.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언론에서 나왔다는. 언론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읽어보면요, 나는 무슨, 뭐랄까, 로맨스 소설 이런 거를 읽는 느낌이에요. 아까 읽은 글들도 그렇고. 기사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연애편지. 하이틴, 이제 소녀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면,
문화 외교. 그리고 평소에 이제 옷 갈아입고 가면 패션 외교. 그죠. 네. 계속 뭐 이런 거죠. 뭐 붙이면 창조 경제고. 네. 문화 외교 하신 거죠? 어디 가서 뭘 하면 뭐 문화 외교 했다고 기사 나오고. 근데 그럼 햇살 몰고 다니는 건 무슨 외교예요? 기상외교지. 네, 기상외교. 세계의 대통령이시니까요. 영국은 해가 많이 안 비치니까. 네. 그럼요. 영국이 원래 인간들이 일어날 때도 기상할 때도 닭이 제일 먼저 그걸 알리잖아요. 그렇죠. 야, 이건 기상외교. 앞뒤가 딱딱 맞네, 이거. 어떻게 뺄 수가 없네. 닭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원을 예언합니다. 인간들의. 이번에 그 필리핀하고 그 동부에 그 태풍 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네네. 그 태풍 비가 많이 내리잖아. 바람도 많이 불고 구름도 많이 끼고. 곧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왕님께서 가시나요? 순방길에 오르신다. 또 세계의 대통령이시니까 그렇죠. 가셔야죠. 그 대신 안 가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햇살이 쨍쨍 비추는 나라. 왜냐면 여왕님까지 가시면 너무 그 나라는 가뭄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폐하 해외 순방 일정이 올해는 끝났는데? 공식 일정이?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강의 이 국가 원수들이 아련을 하러 이제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는 푸틴이 옵니다. 푸틴 형님 오시죠. 내일 푸틴이 와서 모레 정상회담을 또 합니다. 푸틴 형님도 오셔가지고 산 아래로 부딪히시는 건가요? 12월이에요, 12월. 겨울입니다. 아니, 얼마나 춥겠어요. 러시아에 푸틴. 우리 폐하께서 가드리니까 잔정도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모레 정상회담, 푸틴이 이제 기어서 들어가요. 아니 근데 진짜 국격전해요. 푸틴 형님이랑 우리 각하랑 저기 투샷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뉴욕 타임즈 정도는 이 제목 뽑을 것 같은데 두 명이 독재자 서울에서 만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뉴욕 타임즈는 보면 안 돼. 와, 뉴욕 타임즈 장난 아니에요. 빨갱이 신문이야. 완전 장난 아니에요. 저는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으로 방문을 하시면 국빈으로 방문을 하시면 보통 이렇게 스포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호실 직원들하고 낙법 시연을 하실 거니까 엎어지는 거지 바짝. 야, 그러면 푸틴 형님 오시기 전에 저기 시청에 있는 저기 진보당 천막 걷어버리겠는데? 그렇죠.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푸틴 아저씨는 약간 자연주의자이기 때문에 여기 시청광장, 청계광장 이런 데 구경 안 할 거고요. 일단 푸틴 형은 말을 타. 그리고 이렇게 사냥용 엽총을 딱 어깨에 메고 우동 까야지. 이 정도 날씨는 러시아 사람한테는 여름이야. 봄, 여름. 그럼 제주도를 가시네, 제주도. 상남자. 아니, 서울에서 그냥 말 달리는 거야. 왜 청계광장이 말 달리잖아요. 말 달리자. 청계광장 정도 안 되고 인왕산 정도 올라가면서. 아니, 실제 러시아에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하 12도에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수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푸틴 아저씨는 뭐 이제 저 이렇게 눈으로 막 목욕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제 딱 그 인왕산 호랑이 정도는 잡아줘야 직성이 풀리실 만한. 그러니까 호랑이 풀어야지. 왜냐면 이제 또 국빈 접대해야 되니까. 국빈 접대. 그러면 동물은 호랑이 풀고. 고양이들을 살찌우겠네요. 호랑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야, 그러면 푸틴 형님 오시면은 저기 공항에 의장대 풀려나? 의장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줄 딱 세워놓고 각 잡아야죠. 러시안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정도 또 해주시겠죠. 카퍼레이드 하시겠. 카퍼레이드 하시는 근데 그러면 격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폐하께서 러시아 방문하셨을 때 아무도 안 레드 카펫 깔아주지 않았잖아요. 아스팔트 맨 땅에 그냥 내리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전에 약간 격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러시아는 국빈 방문이 아니었고 G20 그쵸, G20 국가들의 이제 방문이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푸틴은 이제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국가 대 국가로 오는 거니까. 그럼 뭐 신라 호텔 정도는 통으로 비우겠구만요, 뭐. 신라 호텔에 묵으려나, 하얏트에 묵으려나. 뭐 어쨌든 남산에 통상 묵으니까. 남산에 그러면은 저기 시청 치워야지. 치워야겠네. 보이네. 그러니까 푸틴 형이 이렇게 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을 타고 내려온다니까. 간첩이에요? 산 타고 내려온 게? KGB잖아, KGB. KGB 요원 출신이잖아, 실제로. 네, 참,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준비 안 된 해외 순방이라고 막 씹었잖아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약속 뭐 이런 건 있긴 한데, 그러니까 MOU 수준? 경제적인 약속 하셨던데? 뭐 투자 유치 이제 뭐 그런 원론적인 보도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많았고 이번에도 유럽에서도 많은데 이제 다 한 EU FTA와 관련된 실천 실무 이제 조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은 이런 거예요. 그 2020년까지 한국 영국 간의 통상 규모를 2배로 늘린다. 뭐 금융 거래를 포함해서 뭐 기초과학 R&D 투자 등
해서 이렇게 깨알같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외신들이 우리 폐하를 자꾸 음해해. 예. 그게 예를 들면 한국이 자꾸 좀 불평등하다. 한국이 경제를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외국이 우려를 해주고 있어. 우리 폐하가 알아서 다 통치하시구만. 외신들이 걱정해주는. 지들이 뭐라고 건방지게.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게 딱 두 개예요. 하나는 프랑스 비자. 아, 비자. 비자를 3개월인데 한 달로 비자 발급 기간을 줄이겠다.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르몽드 보도했던 한국의 공공서비스 개방하겠다. 네, 그렇죠. 그거를 귀국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겠다, 시행령을 발표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언급이 없고, 국내 매체도 보도가 없고, 알지 방법이 없네요. 보도는 의전이죠. 보도는 다 의전.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그게 나오면 일보가 KTX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난번 우리 폐하철도 999 할 때 나왔던 JKTX 노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민자 사업 일바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 원래 KTX 때도 이 유럽의 어느 나라에 독일의 이체냐, 프랑스의 떼제베냐 한참 경쟁했잖아요. 이제 60 때부터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떼제베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폐하가 예전에 TV 토론 나와도 그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민영화 안 한다고. 그래서 사실무근이라고. 그러니까 공약 반박도 하고. 후보 선거운동 때. 근데 해외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민영인데요. 민영의 힘은 세기도 하지. 네, 그렇죠. 사실 그 민영이 캐릭터가 이게 우리 지난 정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 죽이고, 폐하가 계속 민영화 안 한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하고 계속 끌고 온 거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민영이 안 죽이길 잘한 것 같아. 민영이 죽인다는 게 되게 무섭네? 민영이 안 죽이길 잘했어. 왜 그래요? 캐릭터를.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에 고속철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게 들어와요. 뭐요? 헐리우드에 설국열차가 들어올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아니야. 설국열차는 설국열차는 헐리우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요? 원작은 프랑스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런 게 또 있어. 깨알같이 좀 기사를 보세요. 벨기에에 마지막 방문을 하셨는데 그 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연설을 유창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벌써 지금 영어로 이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연설해. 그 다음에 중국에 갔을 땐 중국어로 연설해. 찡화대에 가서 연설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에서 가서는 또 영어로 연설해. 셰익스피어도 마구 인용을 하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가서는 불어로 연설해.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장의 언어 무기들이 있으신 거예요. 스페니쉬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는 왜 안 하시지? 그건 좀 아꼈다. 모국어를 워낙 사랑하시니까 아꼈다가. 아꼈다 똥개인데. 퇴임사 때 푸시려고. 아니, 요정은 말이 저속해. 정말. 아니, 진짜, 귀족 아닌 것들은 할 수 없다니까. 네, 그래서요? 그랬는데, 벨기에에서 어쩌면 그렇게 불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느냐. 그랬더니, 또 이게 센스가 있으신 게, 벨기에를 띄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어를 한 게 벨기에에서는 좀 미안할 수 있잖아. 이 불어를 그렇지. 제가 배운 것은 벨기에 만화가가 그린 땡땡이의 모험을 이제 보고 불어를 제가 독학을 한 겁니다. 이 땡땡이 모험이 대단한 만화였거든요. 옛날에 유럽을 휩쓸었던. 근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긴 했는데 진짜 부잣집 애들만 보는 만화. 그러니까 폐하집에 전집이 다 있었던 거죠. 전집이 다 있었어. 청와대에. 나도 그게 한 권이 있었거든. 우리 집 부잣집인데 한 권 있어. 땡땡이는 이렇게 약간 우리 때는 서민들은 외국 만화라고 하면 개구장이 데니스 이 정도를 봤는데 네네. 얘는 이제 유럽의 머리 뾰족한 애인데 이걸 이제 스필버그가 2, 3년 전에 영화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애니메이션 영화로. 난 그 만화를 형님이 봤다는 게 더 신기하다. 나는 70년대 땡땡이를 봤다니까. 하긴 그때는 그때는 우리 집에는 세계 각국의 만화책이 다 있었어. 왜냐면 우리 부친이 이 우라는 광산. 코믹스와 카툰 마니아였어. 그래서 무슨 이렇게 스파이더맨 실제 미국 만화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일본 만화책도. 일본 만화책은 내가 변태가 된 건 일본 만화 때문이야. 100%입니다. 100% 이건. 왜냐면 무슨 만화를 보면 이렇게 고교 야구 만화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여자애들이 막 눈알 튀어나오고 쇼스커트 입고 있는데 다리 막 쫙 올리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코피 팍 터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일본 만화에는. 그걸 초딩이 때 보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변태가 되는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폐하가 이 벨기에 만화가의 만화로 불어를 공부했듯이
저는 일본 만화를 보면서 변태가 되었답니다. 갑자기 자기 고백을. 커밍아웃을. 네, 그랬군요. 네. 아무튼 사실 근데 이런 이슈도 이슈였지만 사실 해외 순방보다도 더 이슈가 됐던 분이 또 있잖아요. 우리 진태 오빠 일베 이름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진짜. 일베 진태 일베 오빠. 형은 네. 일베 호를 이미 네. 뺏겼어 지난주에 제압 당했어. 억울해요, 진짜. 국회에서 그냥 나 그래갖고 이름을 바꾸려고요. 그냥 일베가 아니라 삼보일베로다가. 오, 앞에 두 글자 붙였더니 딱 달라지네. 형님은 광대역 일베. 광대역 일베. 광대역 일베. 네. 아무튼 그 국회에서 대놓고 누드 사진 검색하시는 분은 봤어도 이렇게 대놓고 일베를 검색해 보시는 분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대박이야. 그 일베 지령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베 지령을 받는 국회의원. 지령을 받는 게 아니라 지령을 내리는 거 아닐까요? 일베에다가? 일베가 어마어마한 곳이기 때문에. 일베가 더 단수가 세죠. 상급이에요, 서열로 상급. 따지면. 그리고 일베는 드러나 있지 않고. 사실 김 의원이 일베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새누리당에서 내가 제일 오른쪽으로 첫 번째다. 세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베 호응을 얻기 위한 거야. 그렇죠. 근데 나는 기사를 보고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이제 트윗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원래 김진태 의원이 낙곰수의 열혈 팬이었다. 맞아. 그 얘기 봤어요. 근데 전향을 해서 네.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춘천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낙곰수 같은 어떤 인기를 받고 싶은 욕망의 화신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애매한 방법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얻는 게 힘들어요. 뭐 젠틀하고 정중하고 합리적이고 나 같은 사람은 팬이 별로 없거든. 시끄러워요. 이거 혼자 그냥 고상하게 살 뿐이야. 그런데 이분이 뭔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선정적이어야 뜨는구나. 그러고 이제 일베를 내가 접수하리라. 그리고 일베가 좋아할 말들을 막 하는데 그게 종북 뭐 센 거. 우리 청문회 때부터 뭐 국감까지 김진태 의원의 그 어록은 휘황찬란하죠. 그냥 정말. 그러고 이제 거기에 활용점정을 빡 찍은 게 프랑스 교민들한테 대가를 치우게 하겠다. 사진을 채증해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프랑스 교민이면은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유학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재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중에서 교민들의 지위는 다양한데 거기 사진 속에 나온 사람만 해도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가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네, 근데 어쨌든 사진 속에 그 장소에 그 100명이면은 한 뭐 적어도 한 20-30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교민일 거 아니에요. 국적이. 이건 프랑스에다가 그냥 선전포고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정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파워를 몰라서 그래요. 김진태 의원이 뭐 일개 국회의원이 네가 뭔데 뭐 이러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 몇만 명을 깝니다. 국회의원이 이 정도 되는 거거든. 그리고 물론 벌금을 맞는데 파산하지만 최근에도 이제 종편방송에 나오시는데 열심히 갚고 있다고. 돈 벌려고 출연료로.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네, 즐겁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는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뭐냐면 얼마를 내가 배상해낼지언정 내가 정말 국가 애국심을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너 종북이지. 그리고 1,500만 원 주는 거잖아. 현찰로 바로. 바로 이제 신념의 강자. 네. 그다음에 뭐 사육신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거지. 김진태 의원이 뭐 그것도 그건데 이 발언 자체가 외국 언론들에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세계의 대통령이시면 이분은 뭐랄까 세계의원? 세계의원. 세계의원? 김진태 의원이요. 그 말한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신미양요 병인양요 아시죠? 네네. 그 신미양요는 미국의 그 제너럴 셔머노가 그 대동강을 거슬러 와서 이제 걸린 사건이고, 근데 그 병인양요는 그 프랑스연 선교사를 이렇게 처형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강화도에. 우리가 그 외국한테 그 치욕을 당했잖아요. 네. 거기 프랑스 갚겠다 이거죠. 그러한 보복 차원에서. 그러면은 프랑스 정부를 까야지. 왜 교민들을 깠을까? 좀 기다려 보시면 바로 터질 거죠. 정부 쪽으로. 올랜드 총리가 타겟인 거야? 단계로 이제 수위를 올려가서 올랜드 총리 정도가 문제겠습니까? 루브르 박물관 작살 나는 거죠. 프랑스 이런 이제 집회와 시위를 마음껏 허용하는 프랑스를 미리 아래쪽부터 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유신을 선포하는 거죠. 프랑스도
프랑스도 유신을 전파하기 그러면 위해서. 그건 대단한 소설인데 입지전적인 소설인 게 자, 일개 뭐 예를 들면 아시아의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에 이제 도약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 네. 지역구 출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이 순방할 때 시위하던 교민들을 향해서 이제 탁 일가를 알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타고 프랑스로 진출해. 예. 프랑스에서 의원이 돼. 예. 프랑스에서 당을 만들어. 그렇죠. 장수가 돼. 선거에서 먹어. 극보수. 그러고 이제 나폴레옹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의회를 해산하고 황제에 올라가. 제2의 광개토 호태왕 뭐 이 정도 되는 그러면 거죠. 진정한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건 116을 수출하는 거죠. 아니, 116이 아니고 저기 516. 516을 수출하는 거지. 창조 경제, 문화 경제. 그리고 프랑스를 작살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근데 시작해. 원래는 이런 거예요. 5.16 프랑스의 새마을 군사 쿠데타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벤치마킹 한 거잖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쇄국을 하지 않고 서양 문물을 마구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당시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막부정부 되고 이제 조총이 수입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해양 국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유신이었던 거지. 정치 유신. 그렇죠. 다 개방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어찌 보면 아시아 패권을 갖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일본이 수입한 게 미국이 아니고 유럽인데 유럽도 영국과 프랑스를 섞어서 수입한 건데 그렇죠. 독일까지 같이 들어온 거죠. 그 네덜란드까지. 현대 들어와서는 네덜란드까지 그렇게 이제 되는 섞이는 이제 서양 문물이 비빔밥이 되는 과정에서 일본에다가 이제 그 어떤 쿠데타를 수출한 거는 그러니까 쿠라고 이제 부르는 그 쿠는 프랑스한이다. 왜냐면 나폴레옹이 의회를 해산시키고 자기가 총통이 됐다가 황제직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폴레옹 스타일이에요. 그 나폴레옹 스타일을 카피한 게 독일의 히틀러였던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원산지인 프랑스까지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순환의 원리죠. 자연스러운. 그리고 단순하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요. 가공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그걸 발전시켜서 대파는 거죠. 우리 창조경제 통치로 하나의 그걸 꿰뚫고 있는 거라니까. 뭐냐면, 자, 이 흑인 음악과 유럽 음악이 미국에서 섞여서 팝이 돼요. 블루스, 재즈, 팝, 락 이렇게 돼.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K-팝이 돼. 코리안 팝. 그걸 도로 유럽으로 수출해. 그치. 이거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창조경제군요. 그거를 이제 이 70년대에 다 했던 건데, 이 국가주도 산업화. 아까 얘기했던 가공무역,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 폐하의 그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는 이제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햇살의 제국이라고 얘기했잖아, 오늘.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다 우중충할까요? 우리 사람들 왜 이러지? 밖에서는 햇빛 뿌리시고. 국내는 이렇게 태풍이요. 그게 간단한 게 국가 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 마치 그 우리 폐하가 몸에 정말 쫙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사실은 그들 건데 이 보면은 나는 되게 이렇게 그 귀국 중계방송 보도 채널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되게 가슴이 짠했던 게 뭐냐면 트랩을 내려오셔서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가시는데 체어맨인가 그래요. 뭐 방탄시설 돼 있고 하지만 차가 그렇게 좋지 않아. 영국에서는 벤틀리를 타셨거든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인데 오늘 차의 퀄리티가 뚝 떨어지는 거야. 오자마자 푸대접이다 이거죠. 기분이 나시겠어요. 그리고 황금 마차를 타는데 우리나라 마차가 없잖아. 마차가 뭐야? 가마도 없다. 황금 가마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왕실의 서열을 쫙 했는데 정말 폐하에게 맞는 통치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상납을 하려면 우리도 왕정으로 바꿔야 되나요? 주제가 맞아요. 왕정. 대한민국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폐하가 의전만 하고 이 지저분한 현실 정치에 손을 안 대도 돼. 그럼요. 이 명예와 신분 그리고 국가의 윤리적 질서의 상징으로만 탁 떠 있는 거고. 윤리적 정치는 총리 따위가 하는 거거든. 우리 폐하께서 자식이 있어요. 뭐 바라고 이런 거 없으신 분이에요. 욕심 없으신 분이지.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만났을 때 제일 핵심적인 그 국가 간 화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뭐예요? 우리 폐하에 감춰졌던 욕망이 또 살짝 드러났는데. 뭔데? 툭 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좋겠수? 본드걸도 해보고 딱 이런 거거든. 이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야. 이게 뭐 대단히 뭐 역사와 뭐 문화, 정치 얘기 안 하고
이게 할머니가 본드걸도 하고 요령도 좋아. 자기도 영화에 좀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렇죠. 속내를 은근슬쩍 여왕님도 땡땡 걸 하고 싶으셨고. 그게 이제 그 문화경제, 창조경제니까. 왜냐면 문화외교. 우리 그 폐하께서는 걸로 산 적이 없어요. 레이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뭐 걸이 되셔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제임스 본드는 이제 영국 국정원 요원, 네. 우리나라의 본드는 국정원 요원인데 한국의 제임스 본드는 누구지? 남재준? 그러니까 본드 걸이 있으려면 본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남재준. 재준 오빠. 준오라버니. 춘 오빠. 춘 오빠. 오라버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 본드들을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너무 좀 올드하다. 왜요? 아니 지금 여왕 폐하가 영국의 여왕 폐하가 나이가 꽤 있으시고 호 할머니의 머리가 하얗게 되셨는데 사실 런던 올림픽 때 다니엘 크레이그가 딱 여왕을 이 버킹엄 궁에서 납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데 사실 다니엘 크레이그와 여왕이 떨어질 때 스카이 다이빙을 한 거는 대역이었고요. 당연하죠. 하지만 실제로 버킹엄 궁에서의 씬은 이제 본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딱 이제 매칭을 보면 다니엘 크레이그가 일단 미남형은 아닌데 그 이전에는 미남형이었단 말이에요. 뭐 피어스 브로스넌이라든가 슈트발은 잘 받는 션 커넬리라든가. 근데 이 다니엘 크레이그는 약간 제임스 본드에선 퀄리티가 떨어져서 리얼리티는 높아졌지만 우아함은 그죠. 떨어져서 영국 사람들은 싫어해요. 뭐냐면 노동자 계급의 제임스 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되게 이렇게 몸도 다부지고 실제로 이제 주먹도 많이 쓰고 그죠. 얘가 좀 무식해. 옛날 본드는 머리를 썼지 이렇게 몸을 쓰진 않았거든. 현란한 전자장비 말고 맞아. 총 주먹. 맞아. 단무지로 그냥 이제 승부를 거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참 좋은 본드가 나와야 될 텐데. 좋은 본드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국정원 봐서는? 잘생긴 요원이 있겠지. 그 중에? 00이라는 게 이언 플레밍의 원작을 보면 007의 00은 뭐예요? 뭔데요? 이게 이 MI6 요원 중에 00이 붙은 요원들은 살인 면허가 있는 거야. 적을 자기가 임의로 의사결정해서 죽여도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발언이지만 이 요원은 면책 특권이 살인 면허거든. 007 살인 면허예요. 그러니까 00이 붙은 001부터 쭉 있을 거 아니야 시리즈가. 옛날에 한번 어떤 편에선가 보면은 친구가 008인데 얘가 죽어가지고 007이 이제 막 눈 뒤집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 요원이 되려면 살인 허가가 난 요원은 누구인가? 그럼 댓글 알바를 달 수 있는 요원은 우리나라는 뭔가요? 댓글 면허구나. 공공이 그치. 우리나라가 유명 국가네. 001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뭐 5만 몇천 명까지 시리얼 넘버가. 오늘 뉴스가 떴는데 국정원 직원이 미립북을 했죠. 미립북. 그랬어요? 네, 미립북을 했는데. 실미도 요원이네? 네, 알고 보니까 원래 직업이 목사인 거죠, 목사. 그러니까 그게 이 사칭 직업일까? 진짜 직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정원 직원은 아니고 국정원 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객원 요원인데 네, 아마도 지난주에 북에서 미립 국정원 6명이 쫓겨났잖아. 그거 말고요. 말고 국정원 요원이 미립북했다고 북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또 발표를 했죠. 사실 무근이다. 우리 정부는 부인했고. 사실 무근이다. 누구냐 신원을 까라. 그래서 북이 깠어. 국정원이 목사다. 오늘 깐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깠더니 국정원이 아는 사람인 건 맞고. 이 사람은 요원이 아니고 그걸 찾아봐야 되겠네. 아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발표가 났던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신원만 목사 뭐 이렇게 나오고 국정원 요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낭만적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네. 우리 폐하가 드라마틱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햇살짝 비치고. 그래서 우리 폐하가 이 기포드라고 런던 시티 시장이 주최한 공식 일정 마지막 만찬에서 안타깝게 영국 일정 다 수행하시고 마지막에 꽈당하셨잖아요. 그죠. 꽈당했는데 꽈당한 날 또 뉴스 브리핑을 나가서 이 폐하의 꽈당이 좀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치. 뭐 대단한 실수는 아니잖아요. 뭐 넘어질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누구나. 레드카펫에서 여배우도 뭐 넘어지는데 그 뭐 굴욕 사진이 좀 오래 가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폐하가 굉장히 재치 있게 그걸 넘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꽈당하시고 나서 딱 드라마틱 엔트리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한 입장이다. 민망함을 끝나고 나오면서
quiet exit 이렇게 얘기를 했대. 퇴장은 조용.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게 저 70년대 개그가 그런 거거든요. 슬랩스틱. 그 영화 제목들을 인용해서 뭐 태양은 가득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 유머들이 되게 많았거든. 연습을 많이 해가셨나 봐요. 일부러 과당? 일부러 과당?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보다 저는 한복을 정말 많이 입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늘 일상이시잖아요. 네, 소복도 많이 입으시고. 네, 소복은 안 입습니다. 그 위아래 흰 걸 뭐라 불러요? 두루마기. 소복은. 여자들만 소복이라 그러나? 상당했을 때 소복, 흰색 옷, 이렇게 입죠. 어쨌든 저는 이제 한복이 일상화돼갖고 말하자면 작업복이죠. 노동자들 작업복처럼. 제 작업복이 한복인데. 일할 때 입는 옷이 한복이다. 그리고 정말 친근감이 드는데, 정말 불쾌해 죽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그냥 한복을 이번에도 가가지고 계속, 왜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입죠? 이쁘니까. 예쁘니까. 정말, 이미지가 한복이 그전에는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우리 여사님이 한복을 입은 다음부터 한복이. 여사님? 여왕님을. 어디 여왕님이라고. 박근혜 씨. 일부러 씨를 여러 번 붙이시는 건가요? 씨. 아니, 근데. 존경의 의미 씨. 저는 솔직히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뭐랄까, 여왕님이 입으신 한복들이 코디가 안 튀인 것 같아요. 좀 한복이 너무 촌스러운 한복을. 저번에 얘기했을 때, 선짓국에. 그래서 좀 예쁜 한복도 많은데 왜 그렇게 코디를 하시나? 비싼 한복일 텐데. 자체가 이 패션 코드에 말려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폐하께서는 연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싱글이시고, 그다음에 피부 좋으시고, 뭐 얼굴 그냥 이제 이렇게 단아하시고, 그래서 자꾸 젊게 보고. 네.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왜 저렇게 촌스럽냐. 그러니까 이제 올드 패션을 입으시냐. 더 예쁘고 더 요즘 이제 트렌디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폐하의 사고방식, 가치관은 사실은 70년대 스타일이야. 경직돼 있어. 헤어스타일도 그 모친 유경수 여사의 헤어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여성은 확 달라져요, 분위기가. 근데 이 양반은 안 바뀌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복도 그냥 옛날 한복이야. 보면은 뭐 비취색 한복에 행사 때 입고 가는 거 보면 그냥 우리나라 좀 아주머니 잘 사는 부잣집 아주머니들의 좋은 원단을 쓴 한복이네. 이런 정도 느낌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배 형님 말씀, 우리 요정의 말씀을 들어보면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코디가 안 트야. 아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 것들 말하자면은 이제 한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식 뭐 많죠. 그렇죠. 한옥은 아파트가 다 죽이고 한식은 조미료가 다 죽이고 한글은 일베들이 다 죽이고 우리 한복은 박근혜가 다 죽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한식은 근데 MSG가 한식 아니야? MSG가 들어가야 나는 우리나라 음식의 맛이 나는데. 그렇죠. 라면 스프. 부대찌개. 한식은 윤홍 여사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래서요. 한식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그렇죠. 그러셨죠. 네. 근데 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 하시니, 뭐 외국에 나가서 한복으로 국위선양을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 건 지엽적인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해외에서 애를 쓴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해주고자 한다면, 이게 해외에서 관계하고 그러니까 연설을 이렇게 분석해보면요. 네. 프랑스어 연설, 영어 연설 이런 게 주옥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좀 너무 교과서적이고 격식에 갇혀있고 좀 애드립이 없어서 좀 답답한 거지 사실 그 문장이나 내용 자체는 흠잡을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 딱 갑니다. 거기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영국 상하원이 모였는데 그 고색 창연한 곳에서 무슨 얘기를 딱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지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리고 이 영국 의회가 어찌 보면 옛날에 이 영국이 어떤 시민혁명, 무열혁명이었죠. 그리고 크로멜의 이제 권리청원이라든가 이런 17세기부터 쭉 보면
국가론, 통치론, 그리고 이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가, 그러니까 입헌 군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와 토론의 역사가 제일 오래된 게 영국이잖아요.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해버렸고, 그치. 막 왕의 목을 날려버렸고. 영국도 그러니까 내전을 많이 하긴 했죠. 영국은 이제 내전을 많이 한 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다음에 에이레 공화국 여기끼리 이제 싸움인 게 지금 축구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지금 축구로 옛날에는 싸워. 칼창으로 싸웠던 거고. 근데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에 와서 여러분과 의원과의 대화를 하게 돼서 너무 이제 뜻깊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정말 의회 민주주의자 같은 얘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의회가 있잖아. 영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있고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소수정당이 있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에요. 당을 날려. 네. 그 중에서 하나는 또 찍어 날리고 지금 아수라판이 벌어져 있고 야당하고 사실은 딱 한 번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회담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결렬. 7가지 조항을 김한길 대표가 얘기해도 단 하나도 받아주질 않잖아요. 무슨 의회 민주주의 국가야. 독재예요. 아, 진짜? 전혀. 어머 섬집? 그럼요. 독재죠. 진짜? 의외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서 영국 가서, 너네 신기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아, 의회 민주주의 하는 게 신기하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니? 이런 애들, 골치 아픈 애들 어떻게 받아주지? 이런 뉘앙스로 확 밀어버리지. 이런 뉘앙스인 거죠. 아,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다. 우리나라 국회를 우선 영국식으로 입헌 군주제까지 가려면 헌법을 많이 뜯어 고쳐야 되니까 오래 걸리고 의회를 2개로 딱 잘라서 나눠.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네. 새누리당은 상원, 쉽게 민주당은 하원. 상하 개념, 수직 개념을 저희가 딱 한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양털 가발을 쓰고 발언을 하게 하는 거야. 양털 가발.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입헌군주제로 하게 되면 영친왕, 의친왕 후손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생존해 계시잖아요. 이분하고 피해 권력쟁탈전을 벌여야 돼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로 하려면 일단 내부에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그 기존의 쿠데타 전문이네 봐. 조선 왕조의 후예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조선 왕조는 이미 끝난 거지. 조선 왕조는 이 일제한테 먹히면서 조선 왕조는 끝. 명맥이 끊어졌다. 그럼 지금 이제 대한제국까지 끝.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탁 노예의 억압을 받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 실험을 해봤는데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야. 정치론이. 뭐냐면 한국인들의 습성에는 민주주의가 잘 안 맞다. 통치자가 있어야 좋아한다. 된다. 그렇지. 그게 다 친일파들이 뿌려놓은 거. 이 장도리 만화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게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옛날에 심어놓은 대로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만화 있잖아요. 조선놈들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요. 모래알이어서 뭉치질 못해. 뭐 등등. 뭐 허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과서에 또 다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학사 교과서. 그렇죠? 네. 뭐 어쨌건 간에 그 의회가 잘 못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폐하께서 오셔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지 않겠어요? 이번에 지금 뭐 외국 나가신 동안 되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폐하가 안 계시면 자꾸 시끄러 싸워. 폐하가 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입을 여신 거죠. 공식적으로. 저기 남대문 보수공사 잘못된 거 근절해야 된다고. 폐하의 첫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난 그건 되게 고무적이야. 훌륭하신 말씀인 게 영국에 가니까 궁전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오니까 국보 1호가 막 썩었잖아. 5월 4일 날 개관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6개월 정도 됐는데 단청이 썩어, 기둥이 갈라져, 거기에 뭐 기와는 동파된대, 뭐 총체적 부실이니까. 그쵸.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따옴표를 불러줘야 되겠네. 숭례문 부실 복구 등 책임 엄중 물어야. 네. 그러니까 왜 이 사대문과 궁을 복원하려고 하시겠어요? 이게 좀 가깝한 게 이게 사실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면 뭐 사정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불거져 나오는 거는 그 미술계의 어떤
하청 문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유를 써야 되는데 하청업자가 접착제를 쓰고. 그러니까 그 단청, 그러니까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미술인들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분들이 이제 직접 안 하고 하청을 줬다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를 끊어라 이제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재청에서 한 과장 정도가 이렇게 뭐 조사하고 뭐 해서 보고 올린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원상복구를 하든가 이제 뭐 그게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묻든가 이러면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아니 폐하가 나서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이래버리면 지금 당장 문화재청장부터 갈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워딩이 나온 그대로. 대대적인 수술을. 그러면 여기 한 줄줄이 한 라인으로 있는 사람들 다 모가지 잘리는 거예요. 이 정도 무게감이. 근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폐하가 나서서 그 특정 사안을 꼭 집어서 야, 숭례문 이게 뭐냐. 지금 유럽 문화는 몇백 년 동안 이제 건축으로 해서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잘 관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국보 1호도 썩었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유산부터 잘 다듬어. 그러면은 그 원흉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대 강도 그렇고 지금 원전 마피아도 그렇고 가장 핵심 본질을 보면 대목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무 다듬는 또 석장, 돌 다듬는 사람, 이게 뭐 단청하는 사람, 이 쭉 단청장 뭐 이렇게 장들이 쭉 여럿이 있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의 이 딱 두 가지로 수렴되는 핵심 원인이 있어. 뭐요? 첫 번째는 재료가 중요한데 재료를 다 선정해 놨다는 거야. 자기가 선정돼서 공사하러 갔더니 재료는 이걸 쓰시오. 자기가 재료를 못 고르니까 원판이 썩었는지 수입목인지 뭐 국내 진짜 이 백송인지 모르고 이제 일단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간을 딱 정해주고 이때 오픈해야 됩니다. 그게 MB 정부 말이었던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나마 늦어져서 이제 저 정부가 바뀌고 5월 4일에 개관을 한 건데. 대충 막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재료도 던져주고 이거 쓰라 그래. 그다음에 공기 딱 정해줘. 그 공기는 누가 정했겠어요? 각하께서. 그 각하를 불러서 문초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것도 또 검찰이 또 수사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또 사건 하나 굴러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가는 거죠. 이제 미술계 작살 내고.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그럼 미술계에서 또 종북을 찾아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으나. 왜냐면 곽동수 교수님이 국능 활용 심사위원이야. 네. 아, 참, 지금 검찰에서 워낙 다양한 일들이 많이 수사하고 계셔가지고요. 문제. 폐하가 나갈 때, 그 해외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국정원 댓글 문제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딱 앞뒤가 딱 맞는 게,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 나가면, 계속 조롱당할 거 아니에요. 계속 르몽드나 이런 데서 보도하면서 공주가 다시 왔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계속 고춧가루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해 놓고, 이게 나갔는데 조롱 쭉 당하시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두 개가 있는데 나가면서 프랑스 어디 매체랑 인터뷰 하나 있잖아요. 르피가로. 그래서 보니까 한 6개 매체 정도가 인터뷰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국내 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폐하 과당 사건 있잖아요. 청와대랑 이제 기자들이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같이 갔을 텐데, 그러니까 폐하 동선을 계속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폐하가 넘어진 거를 외신을 보고 알아요. 그렇지. 다 외신을 받아서 또 내보내고 했어. 근데 국내 기자들은 따라갔는데 안 쓰는 건지 보고를 안 하는 건지 데스크가 자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상도 조절하시는데 이 폐하가 과당하는 건요. 이 내국인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그렇지. 몸이 없어. 봐도 기억에 저장되질 않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브리핑 같은 것도 대변인 안 시키고 홍보수석이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해외 순방권 에피소드 10건에 나온 것도 청와대 홍보수석 발로 나온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체하고 소통을 절대 안 해요. 폐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계속되면은 사실은 청와대 기자실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보도자료 뿌리면은 그거 갖다 그냥 베껴 쓰고 그렇죠. 뭘 물어보질 못하니까. 좀 소설 잘 쓰는 사람들로다가 홍보수석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런 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각하께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이실 것 같으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도 답을 받겠죠. 그럼 그럴 거면은 뭐하러 기자단을 운영을 해요. 아까 강 기자
기자하고 피기자 두 명 그렇게 수석으로다가 쓰면 되겠네. 두 명만 번갈아 갖고.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말. 그 톨스토이들이잖아. 대문호야, 대문호. 셰익스피어. 이거는 딱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자리 하나 공석이잖아요. 저 좀 데려가세요. 뭐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저 문장력 짱이죠. 막 이러면서. 저 좀 데려가세요. 최영현이 분발해 보세요. 나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도전. 도전! 그럼 이제 누가 더 이 비어천가를 잘 쓰나. 네. 일필휘지로 당첨이 되면 과거에 급제하는 거지. 네.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춘 오라버니에게 보낸 편지 괜찮지 않았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청와대가 이건 뭐 홍보실에서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것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쓴다고 폐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막간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폐하가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인용을 했다. 영어로.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카메론 총리가 난 처음 들어요. 여기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거 청와대에서 온 문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캐머런 총리는 박 대통령이 여왕 주최 국빈 만찬 때 영어로 한 답사에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해 우리의 미래는 별을 보고 바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즉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해당 구절을 처음 들어봤다면서 아주 마음에 든다. 앞으로 연설 때 자주 인용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총리가 처음 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그리고 이런 경우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쓴다는 건 우리 아시아적인 하나의 이제 문을 숭상하는 그 선비나 이제 그런 문화들인 거고. 사실 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정도, 고등교육이 아니라 중등교육, 고등학교까지 보낸 친구들이 뭐 세계사, 뭐 그 안에 미국사, 뭐 링컨이 한 말,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아이들은 모른다. 자기네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 왜냐하면 시험을 그렇게 치지 않거든. 그렇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열심히 파고 놀고 재밌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이들의 이제 의무지 암기하는 게 의무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에 가면요. 하이스쿨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받고 갔는데도 미국의 이야기를 미국 아이들보다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현대 미술에 대해서 팝아트가 있지, 앤디 워홀이 어쨌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미국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천재냐? 너 진짜 아는 거 많다. 우등교육이구만. 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변방 국가의 컴플렉스야. 세계 돌아가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됐겠죠. 그죠. 민첩하게 대응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 것도 잘 소화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머리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건데 정작 해외에 가면 야, 넌 미국인보다 더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 수준이면은 대단히 헐리우드 영화를 우리가 읊어대면 걔네는 못 본 영화가 태반인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브리핑 나온 게 캐머런 총리가 그래 너 훌륭한 얘기했어. 셰익스피어 인용해서 훌륭한 얘기했어. 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나도 몰랐어. 나 자주 인용할게. 이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폐하는 이렇게 똑똑하다. 청와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듣는 느낌은 뭐냐면요. 저 형님 말씀하신 대로 저 총구석에 있는 애들이 영국 공부를 되게 많이 했구나. 너 기특해.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기특해가 뭐야 폐한테. 우쭈쭈쭈 이런 거지. 우쭈쭈쭈. 네, 그랬구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디 이게 또 비하하면 안 돼. 저 구석에 시골에 이제 있는 애가 서울에 딱 올라와서 교양 있는 서울말을 쓰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일리가 있는 맥락인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 가장 최고위 대표자가 대통령인 거잖아요. 한 국가의 국민의 대표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프레지던트라는 게 대표라는 뜻이야.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만 국민의 대표, 프레지던트인데 이 사람이 해외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한강의 기적을 계속 얘기해요, 지금. 제2의 새마을 운동도 있지만 사실은 한강의 기적 대단한 일이야. 네. 저는 박정희 시절에 공과 과가 있는데 산업화가 공이겠죠. 민주화가 과고. 그럼 어쨌든 독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강력한 국가주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쨌든 국부를 성장시킨 거 아닙니까?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민주적인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거는 뒤에 이제 그걸 또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숙제가 남은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박정희 스타일로 봤을 때 그 시기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 치자고요. 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국민 1인당 소득이 높아져서 해외에서 와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던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내란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잘 살게 됐지? 여기 분단이란 과제가 남아있고. 근데 그거는 칭찬받는다고 치고, 그게 수십 년 전 얘기고요. 21세기로 넘어와서는 이제 선진국가 어깨를 겨루면서 우리가 거의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이제 우리도 OECD 국가다. 이 얘기를 한 지 YS 이후에 한 번 공황을 겪긴 했죠. IMF라는 공황을 겪고 그 이후에 이제 또 IT 강국으로 극복하고 했지만 정부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은 이제 교과서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대사 네. 부분에. 근데 지금 현역 대통령이 가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 여기 되게 이 멋있는 명언이 하나 등장하는 걸 보고 제가 약간 이제 섬찟했던 게 있는데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셰익스피어는 아니고 영국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예. A smooth sea never made a skillful mariner. 딱 이런 영어를 써요. 이 영국 속담인데 뭐냐면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예. 거친 바다만이 이 뱃사람의 숙련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말씀이신가?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거친 풍랑을 한국이 극복해 오면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멋있는 역사의 리뷰가 됐어. 여긴 좀 다르네. 내국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더 거칠게 하시겠다는 거지. 얼마나 우리를 더 단련시키려고 숙련된 국민으로 만들려고. 이미 경찰에 뭐 곤봉이랑 수가 열심히 써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씀하시고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로빈 윌리엄스 영화나 예. 이 미국의 베트남전 영화나 액션 영화를 보면 막 처절한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장면이 흘러가면서 음악은 되게 아름다운 음악이 깔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군 헬기가 떠가지고 베트남 양민들을 툭툭툭 학살하는데 음악은 루이 암스트롱의 이제 그 원더풀 월드가 막 흘러나오는 거지. 이런 걸 보면 그 영상 미학이 있잖아요. 모순적인데 야, 노래는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처참한 장면이 그런 것처럼 영국에서 굉장히 우리의 대표자께서는 아름다운 언어와 화술을 구사하고 계신데 내부에서는 얘기한 대로 곤봉으로 때려잡고 무슨 뭐 위헌정당 해산 청구하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우리 국민도 참 슬플 것이 그 외국에 나가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게 우리가 프라우드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다 이런 거지. 씨발 지금 나라 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멋있게 대접받고 다니고 지금 국내는 왜 이렇게 아수라파냐. 이거 통제하고 지금 와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풀고 달랠 사람 달래고 해결할 문제 해결하고 엄벌할 사람 엄벌하고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정치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왕 패한 거지. 현실 정치에서 빠져 있고 실제로는 그럼 관여 안 하냐면 다 알잖아요. 그건 관여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은 내부에서는 정말 뭐 극찬하는 분들이 또 일부 계시겠으나 보수 저쪽에 대다수의 중도와 뭐 이제 야성 국민들을 포함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 국가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이라면 이게 종북이고 좌파여서 문제가 아니라 답답한 현실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아까 요정이 물어봤듯이 우리말로는 문답을 안 하고 그렇게 현란한 외국어로는 문답을 잘해. 일장 연설도 잘하시고 외국어 능력을 키워주시려고 그 반만이라도 좀 우리말로 국민과 소통하시고 국민과의 대화 한 번도 없잖아요. 난 임기 내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대국민 담화도 한 번도 안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도 보통 역대 정부들을 보면 민주화되고 나서는 100일 정도 되면은 뭐 약식으로라도 하고 지금 기자간담회 뭐 이제 국민과의 대화 방송 출연 이런 거 없고 오직 외신과의 인터뷰를 전해 듣고 외국 순방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전해 듣고 세계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의 대통령을 모시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참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국어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매체 쪽에는 MB랑 되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MB는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팔았는데 자기를 근데 뭐 있는 대변인도 갈아치우시고
근데 또 일정 부분 이게 이해되는 것이 네. 역대 대선 때 TV 토론회가 뭐 7명의 후보를 뭐 1군, 2군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든지 1, 2, 3차로 나눠서 토론을 하든지 보통 10여 차례의 토론회가 대선 전에 있는데 네. MB 때도 극도로 TV 토론을 꺼렸고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상대가 정동영 민주당 후보인데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인터페이스가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통제하고 줄였는데 지난 대선 때가 최악으로 줄어든 때거든요. 딱 3번이야. 근데 1차, 2차 때 좀 트라우마가 세졌어. 우리 폐하께서. 그거는 이정희 대표가 또 잘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 후벼 파. 그래가지고 자꾸 이 미디어를 기피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국내 언론이 얼마나 열심히 요즘 또 박배천가 해주시는데요. 이 정도 되면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왕님께서? 안전장치도 있고. 아, 예. 광고 하나 해도 되겠죠? 네. 저희 극단 단원이, 원래 이 친구가 되게 상당히 좀 멋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전공이 그냥 연극만이 아니라 문화 전반을 좀 전공한 친구예요. 모 대학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배우면서도 이제 영화 쪽에 좀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공부과 영화를 넘나드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그래서 시나리오도 좀 많이 쓰고.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을 뭐 시나리오를 많이 썼다가 이번에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드는 작품을 시나리오로 하나 썼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대극으로? 아니 무대극 영화로. 그러니까 독립 영화를 하나 좀 만들려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자살을 하신 최종범 씨, 그 얘기를 갖다가 단편 영화로다가 좀 만들려고 독립 영화로 독립 영화로 만들려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리 독립 영화하고 단편 영화더라도 이게 사실은 영화라는 게 좀 자본이 어느 정도는 좀 확충이 돼야지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시청자분들이 뭐 이런 요 얘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중의 소리로다가 물심양면, 네, 물심양면으로다가 그러니까 뭐 영화 제작비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 분들은 더 좋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무대, 영화에 출연을 하시고 싶다. 혹은 재능 기부를 한다든가. 네, 재능 기부. 배우가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우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본편 마지막에 우리 일배 형님이 운을 띄우셨으니까 의미 있는 작품일 것 같고, 네. 어련히 전문가가 또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네. 한번 민영이 시간이든 본편 시간이든 혹은 따로든 요 이슈에 대해서 작품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네. 제목은 뭐고 신업은 간단하게 어떤 거고 어떤 규모로 가는데 예를 들면 만드는 제작자 이 주최 측에서 예산은 이게 뭐 5천만 원이면 된다. 뭐 1억은 된다. 아니면 1,000만 원이면은 찍겠다. 하는 것들을 작품 발표를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청취자들의 호응이 있겠죠. 그럼 우리 감독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시나리오를 쓴. 어쨌든 뭐 그런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네. 제작을 준비 중이다. 요 정도 홍보를 드리면 되겠네요. 일단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민중의 소리도 많이 이렇게 SNS, 많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직접 출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좀 폐하께 한 가지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청원이에요. 날씨를 좀 풀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12월부터 춥게 해주시고 11월 말까지라도 좀 포근하게. 촛불해야 돼요. 네. 제가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이제 1945년에 광복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여러 명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또 전두환 대통령 요 세 분이 또 대표적인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말고 또 있나? 많죠. 노태우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국민들한테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골목 성명으로 이제 백담사 가기 전에 그다음에 또
그 12.12 관련 광주 관련된 뭐 것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예. 재판 때라든가 재판 때 한 건 있는데 그것을 뭐 사과라고 좀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는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잘못한 게 있고 실수가 있으면 그거 좀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했었으면 지금 보면은 뭐 윤창중 사건이라든가 무슨 뭐 이번에 뭐 윤석열 지검장이라든가 되게 뭐 실수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뭐 조직 내부의 문제, 하부의 문제, 실무 차원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이 성의 문제. 대리 사과 한 2번 하지 않았나요? 그게 사과라고 보기가. 그러니까 윤창중 사건 때 한번 사과가 있었고요. 대리 사과. 네. 그때는 이남기라고 날라간 홍보수석이 사과했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사과했고. 이남기 수석은요, 대통령 사과를 낭독했나가 아닌 것 같은데. 사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었나요? 맞아. 대통령님. 근데 윤창중 사건 났을 때. 국민에 대한이 아니라 대통령.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석고대지 하셨군요. 짐 싸서 집에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비서실장 사과. 당시 이제 교체되기 전에 비서실장 사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또 아마 그 수석 비서관 회의 주제에서 간단하게 이제 사과, 유감 표명을 하고 이제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후보 시절에도 과거사를 참 사과했다고도 지금 계속 회자가 되거든. 이제 민혁당 사과를 뭐 사과다 아니다. 또 인혁당의 가족들은 이거는 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과 당사자 간에 또 이제 이게 어떤 포용의 문제도 남아있고.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 문제도 이제 논란이 있고 부정선거냐 아니냐 문제도 지금 계속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좋아요. 예단할 수 없다고 치자고요.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여야 격돌이든지 혹은 여야를 포함해서 이게 뭐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돌아가는 과정이든지 무조건 정치는 통 큰 놈이 이겨요. 그렇죠. 이게 찌질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사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이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감동의 정치게 하면서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괜찮네 이 정도 그렇죠. 그냥 꽈락 이상 인정해 주려면 통이 커야 되는데 통이 크다는 건 뭐냐면 이 정치의 원리는 뭐 5만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지만 딱 2개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딱 봐. 그러면 이제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간을 볼 때 2가지만 분류를 해요. 직관적으로. 하나는 나와 같은 점이 뭐지? 나와 다른 점이 뭐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해. 그 공통점으로 코드를 맞추면 포용을 하는 거야. 야, 우리는 같은 점이 많으니까 친구 먹자. 근데 차이점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배제를 하는 거야. 너와 난 다르니까 섞일 수 없어. 넌 종북이지, 난 종박이야. 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그냥 다양한 분열의 형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더를 짱을 먹으려면 무조건 동질성을 강화해줘야 되고 포용을 1차적으로 쓰고 거기서 최악의 경우에 뭐 격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격리는 이념적 격리가 아니라 또라이를 걸러내는 거고 범죄자를 걸러내는 게 어떤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뭐 치안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논평을 종편에서 많이 하는데 야당이 여당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야당이 리더십이 없다. 이게 제일 문제야. 의제 선정을 해서 세게 선명하게 나가야 되는데 야당은 선명성은 리더십. 이게 문제고. 그게 지금 대선 이후, 작년 대선 이후 오늘까지 문제가 한 바퀴 돌아서 1년, 1년 내내 문제. 사실은 그 이전 5년에도 문제였던 것인데,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대선 패배보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전 4월 총선 패배예요. 최소한 지금이 여소야대 국면이면 정부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이게 국회도 균형을 못 잡고 있고 조금 더 전까지 올라가면요 그 무능한 야당이 출판 기념회를 가셔가지고 한미 FTA가 날치기로 통과가 됐죠. 그때 11월 14일에 지금 이걸 시작해서 3년째 노가다를 아이 진짜 화난다. 그러니까 좋아요. 과거를 복귀하지 말자. 지나간 일이니까 넘어가면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럼 또 여당은 야당 같다는 게 뭐냐면 여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부문들을 이렇게 아울러줘서 왜 하나의 이제 컨트롤 타워가 통제 탑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초인이 아니잖아. 그럼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당이 새누리당인데 한 가지 시그널밖에 없어. 그냥 여왕을 보호하라. 그죠. 007이야. 이거 외에는 뭐 국민들 민생을 듣고 야당한테 민생 현안 협조 안 한다, 민생 국회안 한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의제를 개발해서 복지 문제는 왜 후퇴하였는가? 공약이 왜 이행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저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감을 했으면 개선점들을 또 여당도 내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몇 가지 짚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줘야 되는데 야당은 여당 같고 여당은 여당 같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둘 다 통은 안 크고 국민들만 그냥 갑갑해 죽고 그 사이에 그냥 곤봉으로 두드려 맞지 불법 되지 법 왜 되지 그 어찌 보면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과정인데 울타리 치고 나면 5천만 국민 중에 누가 이 정부의 국민으로 남을 것이고 누구는 정부 울타리 밖에 있을 것이냐. 그럼 뭐 다 집시족 되는 거야? 다윗의 별 있잖아요. 집집마다 이게 하나씩 붙이는 거죠 이제. 박근혜를 안 찍은 사람들 집에 문패 대신에 헌법안 국민, 헌법 박국민 이렇게 나오겠죠. 빨리 오늘 거지. 퀸즈나이트 깃발 다시 찾아가지고 대자로 만들어서 태극기랑 두 개 이렇게 X로 딱. 영국에 왜 문장 있지? 저 퀸즈나이트요. Q 뭐요? QK. 네. 여왕의 기사단. 진짜. 네, 오늘 햇살의 제국편 함께 하셨습니다. 프랑스, 영국, 벨기에를 훑으시며 햇살의 기적을 유럽 안방에 선사하신 여왕님. 하지만 국내에는 보다 더 거친 파도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단련시키겠다고 곤봉을 더욱더 잘 휘두르도록 만들어주시는 여왕님이십니다. 행여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뒤처질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절대 한국어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영어로, 불어로, 중국어로, 오로지 외국어로만 또 외신 보도로만 그분의 깊은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아시죠 다들? 공공부문 활짝 개방하겠다. 더 국민들을 거칠게 다루겠다. 뭐 이런 얘기들 외국어로만 해주고 계십니다. 세계 대통령 모시기 참 어렵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옛날부터 하셨어요. 밖에서 다 퍼주고 좋은 사람인 남편이 집에서는 다 폭군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발 좀 다른 세계 망망에 유럽 국가들 신경 써주고 걱정해 주시지 마시고요. 자국 국민들에게 좀 따뜻한 햇살 나눠주시는 여왕님 보고 싶습니다. 너무 큰 바람일까요? 여왕님을 더욱더 외롭게 만들어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11월 11일 밤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이렇게 세상이 스산하게 오싹한데 지금 잠이 와요? 따뜻한 태양이 자꾸 겉으로만 나돈다면 즐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촛불 들고 따뜻한 빛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오빠들 추워요. 촛불 켜줘요. 감사합니다. 불쌍하다. 청량파리 버전. 아니 대통령한테만 맨날 뭐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외국어로 좀 말을 걸어드려 보자. 봉주? 이게 아니라 아까 응답하라 이게 아니라 오바 이렇게 하면 청와대에서 라저, 하피넷 뭐 이런 거 내려올 거 아니야. 어두컴 거리에는 정백한 콘크리트 사이로 새들이 날아들었고 밤이면 무심한 빗물만이 창문을 따리고 있다. 사람들은 마음을 찾아 동쪽으로 떠났고 TV에선 달콤한 세상만이 흐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나에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돌리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길 끝에서 어린아이 있지 헤매이다가 이젠 떠는 그의 곁에 어머니가 몰래 서 있고
있고 어린아이인 조심스러운 그를 따른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외친다 어지러운 발전력을 했댄다 거인 앞에 어린아이처럼 떨고 야야야야 눈에 보인 것들 나는 믿으며 방황하는 개나리의 곁에서 어머니를 소리 죽여